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부터 저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코너가 바로 이 3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듣고 싶어 하시던 장우석 부사장의 개장 시황을 이제 매일매일 전해드릴 수가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부니까요. 이 3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우석 부사장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어때요? 저 오늘도 빨개요? 아니면 오늘은 좀 덜 빨개요? 약간 덜한데 덜 이게 빨간 사춘기? 혹시 이렇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더 하얘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냥 덜 빨개졌네. 혹시 술은 안 드시죠? 저 술 아예 안 아예 먹습니다. 안 네, 아예 안 먹습니다. 그 보통 이제 볼이 빨개지는 분들이 네. 술을 안 드십니다. 아. 술 드시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민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테니스 같은 거 격한 운동하고 딱 마시는 맥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걸. 왜냐면 먹으면 얼굴이 벌개지니까. 그쵸. 사실은 이제 그게 뭐 100잔을 먹은 건지 네. 모르잖아요. 얼굴에 드러나는 게. 저 네, 되게 네, 웃긴 게 네, 네. 발목까지 빨개져요. 옛날엔 술 마셨거든요. 발목까지 빨개져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절대 그러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번 CNBC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어제 그 터키의 지진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금 네. 몇 명이죠? 한 4천 지금 명이 기사를 좀 넘었고. 잡아주시면요. 네. 이건데 메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터키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인데 터키 시리아 쪽에 5천 명이에요. 사상자가 5천 명. 엄청나게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 3개월 동안에 국가 뭐죠? 그 비상사태 네네.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왔으니까 같이 좀 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낸스가 이게 그 가상화폐 거래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US 달러를 입출금을 중지하는 걸 발표했어요. 근데 이유를 지금이죠, 모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이제 FTX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씩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딱 보시면요. 일단 금리를 보시면 좋은데요. 안 받지 한동안 10년물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64%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 1주 전에 한 2주인가? 그 전에 저점이 3.39였거든요. 네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리하고 지수가 반대로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올라온 금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는 또 인베스팅닷컴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사실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달러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IB들이 네. 좀 있다고 있습니다. 하셔서 네. 해서 101까지 갔다가 사실 100이 갔죠. 100까지. 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103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올라왔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근데 시장은 끔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얘기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 지수를 보시면 좋은데 오늘 지수를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라이브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지금 지수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최근에 좀 움직인 종목이 뭐냐면요. 바이두가 오늘 움직여요. 바이두가 현재 인공지능 챗봇 12%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AI가 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지금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네. 한편으로는 뭐였지? 한편으로는 이게 좀 한 차례 부는 바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전기차도 처음에 이제 테슬라에서 나왔을 때는 의심을 많이 했다가 딱 2019년부터 이게 확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자인지 후자인지 실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 AI 쪽 특히 이제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이제 주식이 올라오려 그러면 그게 좋든 나쁘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뭔가 한 가지 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스타가. 네. 과거에는 메타버스가 스타였고요. 또 그전에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있었고 또 앞서 나왔던 것들이 뭐 밈도 있었고 스펙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약간 스타들이 올라와서 잘 끌어올리는 또 요인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려가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시장이. 일단 좀 재미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거나 이쪽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주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네, 수혜도 그렇죠.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파벳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빼세요? MS 있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자, 갑자기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당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애플을 왜 제가 뽑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원래 진행하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앞에 계시니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을 왜 여러분들 애플을 보통 배당주 투자하실 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배당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지속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을 보시면 끝나거든요. 네. 그 빠르게 보는 방법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보이는 사이트 www.dividend.com을 보시면 좋아요. 예, 여기다가 애플 치시면 됩니다. 네. AAPL. 이거 무료니까요. 예, 편하게 보시면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다운됩니다. 사이트. 보시면 현재 이 애플에 대한 배당이요. 0.92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수익률이 0.66%인데 보시는 것처럼 배당을 11년 연속 증가시켰다. 아, 이거 중요하다. 이게 메인 포인트죠. 그쵸. 올린 거죠. 네. 올린 겁니다. 그런데 배당락이 우려가 되게 커지는 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배당락 이후에 1.7일 만에 주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배당락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맞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배당 그 성향 13.96%. 이게 뭐냐면 이익 중에서 얼마나 배당을 주느냐인데 그렇죠. 네. 이게 그 미국 평균이 30-40% 나오거든요. 네. 30% 작게 되면 아직까지 2배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배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네. 이번에도 애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배당의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한번 실적에 대한 내용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당 이번에 인텔에서 저도 크게 느꼈던 게 인텔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적자였었잖아요. 인텔의 실적 안 좋아서 주가도 빠졌죠. 빠졌었죠. 예, 근데 배당을 안 줄인다고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배당 준대 고마울 수 있겠으나 적자 계속되면 언젠가는 이 배당까지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삭감 들어가죠. 예. 결국은 실적을 지금 이제 배당을 삭감시킬 만한 기업에 인텔이 많이 꼽혀요. 어차피 실적이 줄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인텔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실적 전망 보실 때 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망을 보시면요. 애플에 대한 전망인데요.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일단은 월가 의견은 스트롱 바이입니다. 네. 강력 매수죠. 좋죠. 그다음에 내려보시게 되면 이거 계속 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이제 EPS와 매출의 모습을 보실 건데 그러니까 EPS가 전망치인데요.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매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가 필요 없죠. 당장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네. 영어는.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시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봤던 애플에 대한 배당은 좋아지고 있고 시적까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이렇게 해서 배당 정보를 고르시는 거거든요. 네. 끝을 하나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지난번 공부했던 잭스 사이트를 보실 건데요. 그거 좋아해요, 저. 잭스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좋았던 점이 이익과 주가를 직접 비교해줘서 맞아요. 좀 좋더라고요. 네. 동립 리서치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AAPL 친 다음에 애플이죠. 넘어가면 여기 12months EPS가 나옵니다. 여기 있죠. 아래쪽에. 네. 요거 누릅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하셔서 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지금 현재 애플의 EPS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네. 좀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실적을 보시고 나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 앵커는. 선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죠. 실적을 네. 주가가 선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네. 때 저는 괜찮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매크로한 게 안 좋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 의견, 실적, 배당 증가를 보시면 애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본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네, 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예. 자, 시장은 버블이지만 믿지 않는 투자자들 믿지 않습니다. 지금. 왜 안 믿을까요? 한번 제가 그동안 그 이유를 글쎄, 네.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왜 대단한 기업인지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테슬라부터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순서대로 볼까요? 자, 한번 그 댓글에다 써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네.
자,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고 말씀하신 어제도 뭐 일정 부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듣고 싶으신지 아니면 테슬라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네,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네. 테슬라가 최근에 세잖아요, 주가가. 세기 때문에 왜 센지를 한번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충분히 보여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1번은 뭐예요 지금? 예? 1번 쓰셨어요. 그 아까 1번? 자, 일단 테슬라. 예. 자, 좋습니다. 테슬라 먼저 가시죠. 일단 맞습니다. 테슬라부터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테슬라 GM 포드를 같이 비교해 볼 건데요. 이건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니까 현대건설도 같이 보시면 나왔어요. 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아닙니다. 테슬라 현대건설이 뭐 상관이 없는데 현대차만 몰라도요. 네. 자, 여러분들 10년 전의 매출을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GM이 1,520억 달러, 네. 포드가 1,340억 달러, 테슬라 4억 달러였어요. 매출이 매출. 네네. 매출이요. 다시 한번 GM이 1,520억 달러, 포드가 1,340억 달러, 테슬라 4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GM이 1,570억 달러, 포드가 1,580억 달러, 테슬라 810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4억 달러 대비 810억 달러면 얼마나 커진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차이를. 여기 10년 전과 현재. 지금 예. 200배 커진 거죠. 200배. 사실 GM은 거의 그 자리예요. 아니 10년 동안 성장을 안 했네요. 예, 성장 지금. 안 했습니다. 거의 그 자리죠. 포드 조금 커졌죠. 근데 테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배요? 200배요. 200배가 커진 것이죠. 매출이. 그럼 단기 순위 보시겠습니다. 10년 전에요. GM 62억 달러, 포드 56억 달러, 테슬라 4억 달러 마이너스였어요. 적자. 적자였죠. 지금 얼마냐? GM이 100억 달러, 포드는 20억 달러 적자고요. 테슬라 130억 달러입니다. 넷인컴이. 이 차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대단한지 이 한마디에 끝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 이 일론 머스크의 입을 얘기할지언정 테슬라 자체는 기업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 이게 주가 올라갈 만한 충분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템버거가 지금 당장 안 나오냐? 네. 원래 템버거는요 언제 나오냐면 흑자 전환할 때. 네. 그 다음에 S&P 편익이 겹치면 그때 폭발합니다. 근데 보통 그 기업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유일하게 이 겹친 기업이에요, 테슬라가. 그때 2020년도에.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신 다음에 이유보다는 주가 폭등 부분만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10배 올라가 생각하시겠지만 올라갈지 모르죠. 근데 충분히 2020년도 올라갈만 했었고 다시 한번 그 올라갈 만한 이유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은 무지하게 좋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올랐죠. 네,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올라가면 최근 엔비디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맞아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왜 같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예,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격증 시험 5회 시험이 4월 16일입니다. 올해 네. 4월 16일인데 제가 여기서 매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해요. 이 교육장에서 네네. 이 지하에 있는 교육장에서 강의하는데 이번 주 2월 9일 날은 휴강하겠습니다. 휴강. 제 일정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월 9일 목요일 강의는요. 휴강합니다. 휴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고 있는 이코노미 클럽에서 나오는 제롬 파월 연준의 그 연설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주 앵커는 전망 안 되시죠? 저는 네. 이게 보니까 예. 저거더라고요. 그 인터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설이 딱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대화잖아요. 예, 대화 밥 먹고 하는 겁니다. 예. 대화라서 사실 좀 센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어 관련한 기사가 거의 없고요. 유일하게 제이퐁은 CS가 발표한 기사가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어제 장이 빠졌죠. 좀 네.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장이 빠졌다고 표현하면서 이코노미 클럽 워싱턴 DC에서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요. 리스크 어프톤 또 한 가지 호키시한 스피치 그 뭐냐면요. 너무나 강력한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일단은 뭔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우리 FOMC나 이런 네. 연설문의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이 한 장에 달라붙어서 네. 단어를 무엇을 쓸 건지 뉘앙스 어떻게 바꿀 건지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자리가 아니라 물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굉장히 조심하겠지만, 예.
언어를 정갈하게 잘 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와 대화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의 그 느낌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보신 것처럼 시장이 마켓 턴냈다. 어떻게 턴했냐면요. 리스크 온에서 업으로 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회피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JP1CS의 전망이 맞으면 네. 장은 빠질 것 같다는 게 일단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틀릴 같습니다. 수도 예. 있지만.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주영 알듯이 제가 이제 깊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는 쫙 깔아서 모래알처럼 그런 정도거든요. 원래 깊이 못 파면 네. 넓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기사를 갖고 오는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이유가 분명한 기사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랠리의 의문을 느끼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반인 반신 있어요. 마르코 콜라노빅 유명하죠. 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전망을 얘기할 때 이분이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그때 올라온 댓글 중에 반인 반 뭐요? 병지 보이기도 했다는 거. 그게 아니고 시장을 움직이는 분으로 유명하고요. 반인 반신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센티먼트가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코노미 데이터, 경제 데이터가 약해지고 있다. 해서 이분은 하드 랜딩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드가 아니잖아요. 소프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분의 보기에는 지금 랠리가 좀 이상한 것이고 상반기에 10%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네. S&P는 거의 다 올라온 걸 떠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비 코스틴 이분도 굉장히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약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목표치 4천까지 올렸는데 올해 연말까지 쭉 간다. 4천까지. 그럼 4천이면 여러분들 지금 4,100 넘었잖아요. 얼마입니까? 네. 얼마죠? 4,100 얼마죠? 4,100 좀 넘었죠. 네. 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빠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게 본다는 거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분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분은요 쭉 선을 언제까지 선을 그었냐 연말까지 4,000포인트가 전망이다. 지금 더 이상 올라왔거든요. 내려올 것이다 전망이기 때문에 약간씩 부정적으로 본다고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스 넘어갑니다. 이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네. 3천까지 가능하다.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뱅크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리안. 저 이분은 예, 얼굴 예. 처음 봤어요. 어떤 분? 이분이요? 네. 서브라리안?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얼굴 뵈니까 미인이시네. 약간 그 동남아 어디 쪽이신데 인도 쪽 그쪽 아니? 계통분인데 네네. 이 분의 이름 들으면 벌벌 떱니다. 워낙 시장을 무섭게 얘기하는 분이어갖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의 얘기 똑같은데요. 3천까지 가능하고 S&P 500 지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긴축을 너무 강화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가 3%인데 물가 3%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겠냐. 네. 그만 고통이 따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막 올라갈 시장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갖고 뭔가 워닝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은 이쁘게 생겼죠. 미인이시네요. 미인입니다. 진짜. 근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주식을 팔라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편입하라는 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패트릭 팔프레이는 분인데 이 분은요. 어제 제가 보여드린 거 쓰레기 랠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분 지금 랠리는 쓰레기다. 그 쓰레기 랠리의 기사에 인용된 분입니다. 이분이 네. 지금 상승이 약간의 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역시 부동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하루에 한 기사를 한 7, 80개를 보거든요. 더 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톤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지금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강하게 보는 분 몇 분 안 되는데 네. 뭐 탐리 정도? 네네. 아니면 굳이 얘기하자면 짐 크레이머. 짐 크레이머도 요즘에 좀 뷰가 강하게, 좋아졌어요. 예, 강해 보고 있고 별명이 짐 크레이지. 들려갖고. 근데 사실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뉴스를 보면은 분명히 똑같은 뉴스를 볼 거예요. 부사장님하고 저하고 뭐 다른 뉴스를 보지 않을 텐데 보고 싶은 뉴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되죠. 예. 편향된 시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는 분들이 꽤 되는데 저한테는 좋은 뉴스를 저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고 그렇죠. 나쁜 뉴스는 좀 덜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닐걸요.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 지금 확실히 요즘에 뉴스 톤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고요. 전반적으로. 예.
그다음에 코스틴하고 아까 콜라노빅은 좋게 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약간씩 반성하는 반성이 아니죠. 자기 의견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기준으로 산다면 중요한 실적이거든요. 네. 실적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차트 몇 가지 볼 건데요. S&P 500 차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흔히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 주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51선, 200일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이게 이런 모습 언제 만에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좋은 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 이렇게 좋아진 상황에 굉장히 안 좋은 수익이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요. 51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골든크로스 아닙니다만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뭔가 조금 골든크로스 날려고 그러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주가 있고 51선, 200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테슬라까지 보겠습니다. 테슬라 아직까지 200에서는까지 못 올라온 모습인데 200일선도 못하네요. 근데 한번 붙어 보고 떨어지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강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차트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네.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버블이 커지고 있는 거 우리가 커지냐면요. 혹시 나스닥 100 지수에 있는 그 PSR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가가 매출의 몇 배로 움직이느냐인데 PSR이 원래 이게 2009년부터 14년 동안 평균이 4.4배였어요. 근데 네. 지금 얼마냐면요. 5.5배입니다. 비싸진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줄려 그러면 매출이 커지면 좋은데 매출이 좀 커지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 더 많이 올라와서 좀 약간씩 그 뭐라 그럴까요? 워닝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 보고 놀랐는데 이 보고서 상당히 좀 무서운 보고서거든요. 이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반도체 가장 강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2021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포워드 PR이 23배 찍었습니다. 네. 전체 전체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PR입니다. 낮았던 게 그 작년도 10월 14일 저점 찍었죠. 14배. 지금 얼마냐면요. 22.3배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저걸. 가격으로 비교하면요. 네. 그럼 훨씬 가격 안 더 봤죠. 가격은 다시 봐야겠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속스 보시면 되겠죠. 그쵸, 속스. 그쵸. 예. 속스 이때 보시면 좋은데 가격은 낮겠죠, 지금. 그렇죠. 가격은 낮죠, 당연히 낮죠. 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퍼가 너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뭔가 좀 과도하게 우리가 좀 뭔가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 끌어올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AI 쪽에 관심이 커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과거에 이때 금리가 없었던 시점이었거든요. 요때 23배까지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거를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장에 안 빠집니다. 워낙 그 기대 심리 굳건하기 때문에. 근데 네. 혹시 작년에요. 막 장이 어려울 때 누가 뭐 반도체 끝난 다음 막 주가 빠지잖아요. 네. 지금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수치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당장은 비싸다 말은 안 나오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IB들이 이걸 내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관들이 뭐 언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량을 출하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 기관 매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컸었거든요. 네네. 그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알면 저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제가 이제 그 수도 없는 계산을 본 바에 의하면 바로 네.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패드 출에 보시게 되면 금리 전망이 3월달 0.25, 5월달 0.25죠. 이건 어제 얘기했죠. 이게 전망입니다. 네. 전망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딱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파월을 조금 더 믿지 않아.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이 경로가 이거예요. 올해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금리나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평균 5.13이 이게 위에가 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 얼마나 보고 있냐면요. 올해 5월까지 고점을 찍고 올해는 반드시 연말 가면 0.25% 내린다의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계신 분들은 네. 참여자들은 어찌 됐든 간에 네. 안 하면 큰일 난다, 안 하면 경기 침체 온다 여러 가지 이유로 되면서 반드시 올해 연말쯤이면 금리가 된다는 걸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고 이것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투자자 개인들의 마음이니까 이거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에 불을 지핀 아이비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보신 것처럼 올해 6월에 금리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인하가 들어가서 내년 4월이면 2.95%까지 간다는 게 이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들의 마음은 네. 우리 마음이니까 네.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네. 그래서 컨센이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200bp를 내린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네.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금리 인하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창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퍼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EPS도 주가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열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연준은 우린 계속 쭉. 쭉이죠. 근데 시장 참가자들 그것도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아이비들까지도 내년쯤까지 200bp 내릴 거야. 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지금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분명히 두 차례 더 올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안 빠지고 있고. 두 차례 올리든 세 차례 올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내리는 게 더 네.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허. 촉각이 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내리지 않겠나가 거의 100%로 좀 전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다. 근데 저는 안 믿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더 급여가 높은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주 앵커는 금리 인하 시점을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는 네. 고금리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도 고금리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인하는 없다. 인하가 없다. 최근에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줬잖아요. 줬죠. 줬는데 분명한 건 캐나다하고 다른 상황이니까 일단 저는 미국은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적어도 파월이 제가 볼 때는요 마음속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하고 있어도 그 멘트를 신호를 주거나 하는 시기는 좀 늦지 않을까. 아주 오래 안 하거나 상당 동안 늦게 해서 뭔가 좀 물가를 확 잡은 다음에 그 멘트가 나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잡지 마시고 좀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제 생각 같습니다. 어때요? 좀-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실적 부분인데 실적 부분 상당히 좀 의아하게 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황색 EPS죠. 네. EPS가 빠지는데 퍼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신 것처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위 하얀색이 매출입니다. 매출은 거의 국권에 가고 있는데 EPS가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매출에 EPS가 달라붙을 것이다. 네.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이 매출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감안하고 되게 되면 다시 올라올 모습이 보일 것이다. 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안 빠지겠죠. 지금 살짝 내려오는 모습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뭐가 대수냐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 닷컴 버블 때 첫 번째 앞에 있는 빨간색이죠. 두 번째 금융위 때 팬데믹 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여주는 파란색 EPS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림을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때 빠지면 뭐해?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거예요. 지금 다 저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거 거죠? 보는 거야. 지금 보는 게 난 지금 보는 게 아니야. 아. 더 늦게 1년 뒤 2년 뒤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넌 지금 봐. 나는 안 볼게. 이런 네. 거거든요. 이건 맞죠, 저도.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 장기적으로 올라왔기 그쵸? 때문에 네. 네. 1년 2년 지나면 금리가 지금 이 수치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물가가 지금 이대로겠냐? 내려가겠죠. 실적 좋아지겠죠.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망 우리 수많은 참여자들이. 저는 이거에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에 속해 있는 그림을 보시는 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뿐만 아니고 같이 올라오는 게 미미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우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걱정스럽습니다만 이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좀 더 동의하고요. 이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좀 뭔가 근데 그거죠. 예, 예. 우리의 고민은 사실 물론 불가능합니다. 저 그 파란색 선의 왼쪽 끝에서 우리가 잡길 예. 원하긴 하지만 그 그렇죠. 불가능하지만 예. 어쨌든 그 저도 경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2008년부터 그러니까 2018년 정도부터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 미국 주식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라고 하면서 좀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저는 그 적립식은 아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했을 때는 꽤 오랜 기간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기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걸 봤을 때는 네. 지금 저 표를 네. 반드시 좀 네.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요걸 한번 빨리 한번 만화처럼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고 네.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파란색을 보고 있다라고 전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보게 되면 충분히 또 시장 참여자들의 상승에 대한 근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볼 네네. 때는.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제가 좀 늦게 시작한 거죠? 조금. 예. 네. 자, 한번 선물을 좀 보겠습니다. 네. S&P 500 0.06% 하락 약보합이죠. 다우도 0.24% 약보합이고요. 나스닥 한번 혼자 올라오는 모습인데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역시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오늘 새벽 1시에 나와주고 있는 파월의 어떤 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뭐 아까 얘기처럼 뭔가 좀 멘트가 강해지게 되면 주가가 빠질 건데 그렇다고 많이 빠질 것도 아니니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경고를 주는 분들은 신규 매수자한테 드리는 경고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분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걱정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시는 건 굉장히 아깝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가 많이 올라온 거는 지금까지 있었고 향후에 더 올라가겠냐 하는 거죠. 올해는 아마 금리가 인상이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뭐가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속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한 100% 올랐어요. 근데 지금 또 시간에서 엄청 빠지고 있어요. 지금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여기 강자 많이 움직이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네. 배드베스 비욘드죠. 어유 많이 빠지죠. 어제 92% 오늘은 37%가 빠지네요. 많이 빠지네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드베스 비욘드의 미현지의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투자 안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거의 다 지금 점퍼가 폐쇄가 됐고 네. 물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도 안 할 걸로 보이니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핀비지의 맵을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자, 과연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 과연 그 시간의 거래, 장전 거래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한번 테슬라 진짜- 1.07% 상승의 준에 뛰고 있고요. 엔비디아 똑같이 올라갑니다. 0.94% 거의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성장주의 1등, 2등 형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최근에 구독자도 늘었고 게임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갑니다. 3.1%. 게임 좋아하시죠? 이주 저는 앵커. 게임은 안 해요. 안 하십니까? 제가 좀 그 의외 게 많은데. 의외가 아니고 그래요? 의외 아니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우리 게임하고 만화를 좀 안 봅니다. 우리 이주 앵커의 네. 특기는 그 한 기업을 파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시죠. 네. 딱 압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파는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있잖아요. 네,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윌스콘 뭐 네, 이런 뭐 그런 것도 거. 있고 트랙스도 있고. 제가 네. 볼 때는 어느 날 잡아갖고 제가 진행하고 여기 오셔갖고 그래서 파주셔야 돼요. 그럴까요?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보세요. 엔비디아에다가 부산이 얼굴 나왔습니다. 너는 왜 넣으십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었죠. 주가 빠지니까. 근데 저는 지금 굳건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은 물론 조금 빠졌습니다만 문제가 없다. 네. 제가 볼 때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수많은 연산이 계속 필요해지게 되면 이 고연산은 엔비디아 말고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심지어 범용 반도체에서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역시 뭐 전기차 1등 기업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유가 촉포 올라오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니까 네. 닐 카시카리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닐 카시카리도 그 아직 충분치 않다. 네, CNBC 기사에 올라왔었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요? 네네. 조금 네. 전에 한 2시간 전쯤? 네. 2시간 전쯤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워낙 카시카리가 계속 좀 그 매파로 보던 사람이니까 시장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진짜 잠시 후 몇 시간 뒤죠? 한 4시간 뒤? 4시간 뒤에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그 말에 대한 기사와 함께 시장에 또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 나오네요. 네. 닐 카시카리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금리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말로 금리 막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 말로 좀 죽일 필요가 있는 것들은 말로 죽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말들은 아마 제가 센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분이 카시카리가 이제 저희 원래 진행자 한 분이 네. 이분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전에 그 저희 장의성 진행장이 네. 카시카리 닮아갖고 두 분이 같이 좀 비교됐었는데 예. 장카시칼이에요. 네, 장카시카리. 어쨌거나 좀 세게 발언했으니까요. 네. 이분은 5.4%까지 금리를 보고 있네요. 강하게 보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외의 많은 분들이 금리에 점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시카리 장님이라고 그랬었대요. 카시카리. 그렇죠. 장의성 진행을. 아, 예. 그랬었구나. 네. 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 머리가 있다 없다 차이가 크죠. 이분 머리가 없고 장의성 진행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크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장지점장님 지금 귀가 좀 간지러우시겠다. 예.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월 7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긴급 기자회견. 자, 네, 그리고 2월 8일에 다음 날에는 구글의 AI 데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월달에 아마 인베스터 데이가 있지 않나? 그쵸. 예, 네네. 그것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날 날 나오는 멘트를 잘 보시면 아마 주가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월 7일 개장 직전 미국 시황까지 장호석 부사장과 함께 들어봤고요. 그러면 네. 저희는 글로벌 라이브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거의 5,300여 명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